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2시부터 5시까지 각 분야별 오라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 리눅스 앤 케이스 프라이스. 어떻게 하면 부팅 없이 리눅스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할 것이냐 라는 주제로 오라클 쿨의 김영준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우준입니다. 자, 먼저 한번 리눅스 얘기 좀 하죠. 네. 예. 아까 우리 잠깐 리눅스 토발즈 얘기도 했지만 예. 그분도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예.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리눅스는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요즘. 예, 맞습니다. 요즘 리눅스의 성장 추세랄까? 추세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걸로 보이시는지. 네. 예.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의 그 전산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글로벌 기업이고요. 이제 본사가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네. 요번에 받은 미션 자체가 유닉스를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미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뭐 DB나 어떤 미들웨어나 워크로드가 그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유닉스 시스템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리눅스가 커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정화가 됐고 네. 이미 인증이 됐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많이들 네. 지금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클라우드다 빅데이터 하게 되면 이 어떤 컴퓨팅 리소스들이 예. 되게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라이센스를 부담하면서 쓰기에는 되게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예, 특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이제 클라우드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뭐 국내 어떤 통신사에서도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사내에 어떠한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건데요. 뭐 하드웨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요. 네. 이제 비용 측면에서 OS나 아니면 가상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라이센스를 다 지불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오픈하기에는 아무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나 아니면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픈 소스가 상당히 많이 곽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비스로 봐서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구글, 페이스북, 예. 아마존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뭐 큰 기업들 자체도 외국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본인들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사례들을 고객을 만나서 들어본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해외 지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네네. 아무래도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서버를 물리적으로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만 신청해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비용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 어떤 주제를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유가 어떤 단어가 보면은 복잡하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IT에 대한 인프라가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해져. 이러한 복잡한 IT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도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라클의 정책은 간소화입니다. 네. 그래서 간소화하게 IT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비용들을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로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라클의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보안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네.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인적 자원이나 돈이라든지 여러 리소스들은 항상 우리가 제한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제한적인 것을 어디다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쪽에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장표에서 보는 것 같이 사실 돈이 어떤 비즈니스를 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예. 성장시키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리소스가 오히려 그냥 티피컬한 것에 운영하는데 여기 많이 쓰인다.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장표는 이제 가트너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IT 버짓에 대한 포지션을 보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IT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이제 63% 네. 상당히 큰 비용이랑 리소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21%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네. 어떤 트랜스퍼를 하는데 16%밖에 지금 소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라클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63%라고 하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운영 비용을 좀 더 줄이고 네. 그 대신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이 복잡해지거나 급변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분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네. 자, 근데 실제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절반 이상 되는 비용과 리소스가 투여되는 이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좀 구체적으로 IT 운영의 관점에서 예. 도대체 어떻길래 현재 프로세스가 예. 이런지 그거 좀 상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크리티컬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안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아니면 중요 패치 같은 게 나왔을 때 네. 시스템 어드민은 관리자랑 어떤 서비스에 대한 관리자랑 일단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시큐리티 패치나 이 중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일단 협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어드민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운타임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저들한테 언제 다운타임이 생기니까 그때는 접속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서비스가 느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통보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 정도가 되겠죠. 보통 한 주말에 이러한 작업들은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리고 DB를 내리고 그다음에 중요 패치를 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DB를 올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검증이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다시 본 서비스로 넘어가겠죠. 네. 네. 이러한 그 스텝은 어떻게 보면 요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패치에 대한 게 나오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또 다른 패치가 나올 거고 네.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위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어떠한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패치에 대한 딜레이가 있죠. 이제 뭐 오늘 이런 중요 패치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일주일이 됐던 이주일이 됐던 네. 그 후에 다운타임을 잡아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어떠한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90% 이상의 보안 사고가 이렇게 알려진 어떤 홀을 이용해서 네. 뭐 해킹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해커들한테 오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네. 격이 되겠죠. 뭐 이런 걸로 실제로 아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데미지들이 많이 있죠. 어떤가요? 예, 지금 장표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장표일 것 같은데요. 대기업 큰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어떤 다운타임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러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임팩트가 가겠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일단 떠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이로 인해서 어떠한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저 감이 안 오는데 예. 우리가 다운타임이 한 시간 생기면 예를 들면 예. 그게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가 그 손실이 나는 건지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걸요. 네. 예,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네. 연간 발생하는 다운타임을 가지고 총합을 해서 에버리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87시간의 다운타임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87시간이면 24시간 하면은 하루에 3일 정도, 예. 3, 4일 정도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운타임 시간당 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네. 거의 시간당 5천여만 원의 손실이 네.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 다 하면은 연간 약 44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보통 보면은 뭐 DR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중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디스크 이중화, 네네. 네트워크 이중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의 불안정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다운타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어떤 다운타임을 어떻게 하면은 네.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네.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거를 위한 이제 대안 솔루션도 예.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아까 그 리눅스 오늘 이제 리눅스 업데이트라든지 패치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오라클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리눅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 이렇게 한 건지, 예? 그다음에 또 오라클이 리눅스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예.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라클이 실제적으로 리눅스에 어떤 리소스를 투입을 한 거는 지금 거의 한 15년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예. 난 최근인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표에 1998년도에 네. 데이터베이스를 리눅스 버전으로 최초로 포팅을 했고요. 아. 예, 그때부터 이제 오라클은 아. 리눅스에 대한 개발자나 네. 어떤 엔지니어들을 이제 구비하게 됐죠. 음.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만 해더라도 뭐 데이터 센터의 리눅스 워크로드를 보면 상당히 그 하위죠. 네네. 거의 뭐 많이 안 쓰는 수준인데도 오라클은 일단 리눅스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또 보시면 2005년도에 보면은 네. OCFS라고 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3개월마다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 메인라인 커널에 최초로 포팅이 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에서 최초로 OCFS2라고 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최초로 리눅스 커널에다 넣게 됐고요. 아직까지도 뭐 이거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오픈월드에서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를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이제 저희가 리눅스 시드를 이제 배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서포트에 대한 것들을 네. 하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오라클 파운데이션 재단에 저희가 이제 그 보드 멤버로서 저희가 조인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때부터 리눅스 파운데이션이죠. 오라클 예, 파운데이션. 예, 리눅스 파운데이션. 예, 제가 그렇죠? 얘기 잘못했 네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워크로드를 보게 되면 2006년도부터 상당히 워크로드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오라클이 실제적으로 리눅스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무중단 다운타임 패치를 저희가 인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오라클 리눅스 프리미어 고객에게는 이제 부팅 필요 없이 네. 리눅스에 대한 보안 패치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기 전에 솔라리스에 있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디트레이스와 네, 그렇죠. 같은 디트레이스. 것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와 같은 기능, 컨테이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ZFS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한 이제 유닉스 기술을 저희가 리눅스 쪽에 포팅을 하는 그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오라클 리눅스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인지도 많이 높아지고 많이 이제 시장 점유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예. 어떤가요? 예. 지금 오라클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제 나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오라클이 오라클 엑사데이터나 뭐 그 엑사 로직이나 네. 그런 것들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라클 리눅스나 오라클 VM과 같은 이제 제품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도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클라우드를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 통신사에서도 오라클 리눅스 기반의 어떤 컴퓨팅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해외로 보게 되면은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오라클 리눅스를 고객분들이 선택을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러한 서비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태생이. 예. 예, 오라클 리눅스 하면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리눅스는 레드햇 리눅스랑 호환성을 100%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레드햇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개의 오픈 소스들을 모아서 패키지화해서 그렇죠. 시드를 만들어 배포를 하게 돼 있고요. 소스를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라클이 여기서 이제 배포된 오픈 소스의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희가 트레이드 마크나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패키지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오라클 리눅스입니다. 그럼 오라클 리눅스도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소스가? 예, 오픈 소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누구나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리눅스 하면 레드햇, 뭐 수세, 예. 뭐 오라클 리눅스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수세는 많이 좀 이렇게 수세에 좀 몰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그 얼마 전에 네. 그 오라클 페이지를 이제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음. 오라클 리눅스가 기존의 수세 리눅스를 쓰고 있는 고객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는 뭐 데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쓰고 있던 수세 리눅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그 어떤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화이트페이퍼 형태로 저희가 내놓고 있고요. 만약에 뭐 고객분이 수세 리눅스를 쓰고 계시는데 네. 이걸 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라클을 컨택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네. 기술 요소들을 저희가 딜리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리눅스 얘기 좀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리눅스 쓸 때 예. 정말로 뭐 리부팅도 없이 다운타임 없이 이걸 패치를 업데이트 할 수 예. 있느냐, 예. 있느냐 예. 그거거든요. 네. 자, 그 이제 솔루션이 아까 케이스 프라이스 그죠? 예. 네. 이게 원래 케이스 프라이스가 원래 회사명이었죠. 근데 인수돼서 지금 제품명이 된 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존에 MIT 공대에 있던 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개념을 일단 만들었고요. 이제 네. 나가서 회사를 만들면서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앞에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2011년도에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케이스 프라이스 자체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뭐 그 소스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네.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서포트를 제공하는 거는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만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네.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나 아니면 페도라나 그런 네. 이제 데스크탑 기반의 이제 리눅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플라이스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서포트하는 리눅스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직 오라클 리눅스만이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 네? 예. 네, 진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눅스의 확장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오라클 서포트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베이직 네. 서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위 레벨이 이제 프리미어 서포트가 있는데 프리미어 서포트를 구매한 고객분들은 이 케이스플라이스 기능을 무상으로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쓸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플라이스는 리눅스 환경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가 상당히 이제 하이인 뭐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네. 어떤 미들웨어가 됐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 중에 네. 리부팅이 필요 없고 중단 없이 네. 다운타임 없이 커널에 대한 보안 업그레이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널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업데이트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어떻게 해서 보통 이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업데이트가 런칭이 되면은 일단 RPM 형태로 제공이 되죠. 네. 기존에 뭐 타사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RPM 기반의 어떤 레파지토리에 저희가 올려놓게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커널에 대한 패치가 계속적으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네. RPM으로 나오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가 패치가 됐고 이 커널에 어떤 소스가 변경이 됐는지를 저희가 서버에서 이미 같이 서비스를 가능한 모델로 바꿔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사이트에서는 업트랙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가지고 케이스플라이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네.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에 어떤 커널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예. 공부 좀 해주시죠. 네. 예,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RPM을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디스크 레벨에서의 어떤 패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네. 어떤 것들은 뭐 보면은 메모리상에서 상주를 하면서 돌기 때문에 이거는 꼭 리부팅을 해야지만 메모리상에 어떤 네. 변화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나누는 게 이제 리부팅이 필요하냐, 리부팅이 필요 없느냐 네.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필요 없는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는지. 보통 뭐 오라클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뭐 네. 센트라든가 아니면 레디엣, RPM 기반의 어떤 그 리눅스 배포판을 보게 되면은
특유의 고유의 어떤 레파지토리가 존재를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ULN이라고 하는 네. 언브레이커블 리눅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쪽을 통해서 어떤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어떤 보안 RPM, 패치가 된 RPM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외부로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 하면 로컬의 데이터 센터 내에 네. 어떤 로컬 얌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서버들이 네. 얌 서버를 통해서 패키지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메모리 상의 어떤 변화를 가하기 위해서는 꼭 리부팅이 필요한 그러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리부팅을 굳이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메모리 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할 때 굳이 리부팅 필요 없이도 네. 저희가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메모리 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모리상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리부팅이 필요 없게 되는지 예. 그거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지금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팅이 될 때 전부 다 메모리로 로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커널이라는 영역이 있고 올드라는 네. 이제 영역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리지널 커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커널이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알려진 보안 취약성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코드가 이제 릴리즈가 되겠죠. 네. 오라클에서는 이제 ULL이라고 하는 얌 레파지 통해서 커널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 이제 런칭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 네. 이 변화분에 대한 새로운 코드가 이제 서버에 탑재가 될 거고 클라이언트는 케이스 프라이스라는 서버를 통해서 이 변화분을 실시간적으로 메모리에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 커널 자체가 뭐 로딩은 돼 있지만 올드 커널로 지금 돌고 있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 올드 커널과 뉴 커널 중에 비교를 해보면 변화된 코드분이 있겠죠. 네. 예, 그 코드분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점프 커맨드를 이용해서 올드 커널을 이제 점프해서 뉴 커널로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커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커널이 동작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올드 커널을 뛰어넘어서 뉴 커널로 갔다가 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이 어떤 또 수행 기간이랄까?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게 또 예. 복잡한 건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정말 심플하게 끝나는 건지. 네.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실제로 유닉스를 운영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리눅스를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해보신 분들의 궁금한 점도 이게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돌고 있는 값을 변경을 하는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네. 다른 DB에 영향 없이 진짜 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순간적인 스타 포인트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서를 보게 되면 한 0.7ms 정도의 시간이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한 시간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OS나 어떤 커넥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네네.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장표는 이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인스톨을 하고 나서 메모리상에 업로딩 하는 것까지를 이제 1분 안에 다 1분 안에. 마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아주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냥 인스톨 업트랙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억세스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억세스 키는 ULN에 본인의 그 프리미어 CSI를 등록함으로써 그쪽을 통해서 이제 네. 획득할 수 있는 억세스 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 업트랙이라고 하는 이제 스크립트에 지금 현재 각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억세스 키를 가지고 인스톨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는 이제
인스톨이 완료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메모리상에 이제 네. 새로운 커널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업트랙,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커맨드를 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한 보안 패치들에 대한 목록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 모든 프로세스가 1분 안에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네. 거의 뭐 일반적인 우리 프로그램 깔 때 아량각 같은 거 할 때 CD키 같은 거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CD키 넣고 엑스큐 실행 파일 누르고 예. 똑같네요, 그런 거요.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보면. 뭐 리눅스에 대한 어떤 큰 뎁스 있는 널리지라든가 어떤 그런 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네. 이것만 실행하면 바로 커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고객은 이제 이런 액세스 키가 있는 거고 예. 아까 그 베이직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옵셔널로 이 키만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면 이런 계약을 따로 맺어야 되는 예, 거죠? 업트랙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서포트는 이 익스텐션된 오라클 리눅스의 기능은 프리미어 고객에게만 이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네. 베이직을 구매하신 고객이라고 하면은 저희 오라클의 세일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베이직을 가져다 프리미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상담을 하시면은 네. 상세하게 전달을 받으실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프라이스만 뭐 따로 뭐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계약 맺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로 그 지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해야 되는 됩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이것을 이제 ULN 통해 가지고 예. 하는데 이제 어떤 고객들은 이제 뭐 메인 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서버에 접속하기가 꺼려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대부분 국내 서버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형 서버들이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고 내부에서만 서비스를 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고객들한테 URL이나 아니면은 케이스 프라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상당히 그렇죠.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오프라인 케이스 프라이스 서버를 데이터 센터 안에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서버는 ULN을 통해서 어떤 싱크를 좀 맺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부의 서버들은 굳이 인터넷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내부에 있는 케이스 플라이스 오프라인 서버에만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네. 실시간적으로 커널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들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대부분의 대형 고객사들은 서버들이 외부로 나가는 걸 전부 다 방화벽으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러한 이제 로컬 얌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데 어떤 인터페이스인가요? 예, 웹 지금 인터페이스? 이거는 저희 이제 업트랙.caseprice.com에 로그인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저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로그인 하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억세스 키라고 있죠. 네네. 요게 아까 이제 등록을 할 때 사용했던 이제 억세스 키고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리눅스 서버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IP라든가 호스트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해가지고 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이 나오죠.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뭔가 더 이제 보안 패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밑에 것들은 이제 업투데이트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네네.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외부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드민들이 항상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웹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본인들만의 어떤 매니지먼트 포탈이나 그런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네. 케이스 프라이스에 대한 어떤 보안성, 본인들 서버에 대한 보안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웹 API를 이용한다고 하면 본인들의 포탈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앞장에서 나왔던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 클라이언트를 인스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 어떤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업트랙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예스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저희 보이는 이제 보안 홀들에 대한 패치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밑에 네. 보면 이제
에펙티브 커널이라고 그래서 이제 커널 버전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리눅스란 것이 원래부터 리눅스 라이센스를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예. 오픈소스잖아요. 예. 이 라이센스는 우리가 다운받지만, 아니 그 오픈소스 다운받지만 결국 지원받는, 그죠? 그 지원 피나 지원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예. 그 베이직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예. 네. 그거 좀 먼저 구분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서포트는 크게 이제 베이직 서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리미어 서포트가 있는데 이 두 서포트 고객 모두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는 24x7에 대한 서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리눅스에 대한 전문 서포트 엔지니어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서 어떤 SR을 오픈한다든가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사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팩이라는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은 이제 오라클에서 싱글 매니지먼트 툴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EM이라고 EM 있죠. 있죠.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네. 매니저라고 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플러그인 형태로 오라클 리눅스를 모니터링해서 패치라든가 아니면 네. 상태를 볼 수 있는 매니지먼트 팩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OS 상에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DB에 대한 이중화를 할 때 네. 쓰는 것들이 이제 클러스터 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웨어 자체도 저희가 베이직 서포트나 아니면 프리미어 서포트 고객한테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팩만 보더라도 타사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 오라클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나 베이직 서포트 고객한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서포트 고객은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무중단 패치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리미어 백포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커널에서 어떤 버그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요청을 하죠. 네. 근데 그 커널이 현재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가기까지에는 뭐 릴리즈 버전은 하나 차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버그 픽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렇겠죠. 거죠. 많은 변화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고객이 순간적으로 바꾸기에는 고객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에 대한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건데 네. 그런 고려 사항 없이 테스트 없이 커널을 그냥 올린다고 그렇죠, 하는 건 좀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기 네, 때문에 네. 저희 프리미어 백포팅은 이러한 고객들한테 고객이 요구하는 패치 하나만 네. 현재 고객이 쓰고 있는 커널 플러스 어떤 버그 픽스 하나만을 추가해서 고객한테 맞는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커널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게 프리미어 백포팅입니다. 맞춤형 커널.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뭐 다른 타사에 비해 가지고 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 경우 예. 같은 게 막 있는데 그렇다면 프리미엄 이 서비스가 다른 리눅스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그 지원 피랄까, 매뉴얼 피랄 것이 또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비용적으로도? 예, 지금 뭐 타사의 금액이랑 오라클 리눅스의 금액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오라클 리눅스 프리미어 고객의 금액을 타사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타사의 베이직 네. 서포트의 금액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트 레벨은 상당히 높죠. 네. 근데 약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보통 오라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예. 예? 타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브랜드 안정성 이런 걸 막 확장성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건 오히려 더 타사 프리미엄 서비스 타사의 베이직 서비스의 가격 정도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이제 저희도 고객을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좋은 기능, 뭐 케이스 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도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비쌀 거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오라클 리눅스는 오라클이 오라클 리눅스를 가지고 어떤 조직을 꾸려 나가기 위한 금액을 전부 다 벌어들이는 건 아니죠. 오라클은 이제 주력 상품들이 이제 별도로 또 라인업이 돼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창출을 하고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눅스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비용을 충당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는 오라클의 이제 핵심 프로덕인 오라클 엑사로직이나 엑사데이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오라클 리눅스만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다른 제품의 아, 어떤 포팅을 위해서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어차피 해야 제품이나 되는. 서비스의 활성화라든지 안정화를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거다 이거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라든지 중에서도 우리는 다른 리눅스 쓰고 있는데 레드 쓰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이걸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좀 이렇게 체크해 본다든지 예. 테스트 해 본다든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 리눅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햇 리눅스랑 100% 호환성을 이제 제공한다고 지금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레드햇 리눅스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100% 이제 동일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고객분들이 만약에 레드햇 5나 레드햇 6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표의 저 스크린샷에 보면 uptrack.caseprice.com/뭐 rhel 마이너스 사인업이라고 하는 지금 사이트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보이지는 이거 안 않는데 보이죠? 예, 이게 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네.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 사이트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밑에와 같은 이제 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30일 동안 네. 무료로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30일 후에 이 기능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라클 서포트를 좀 받고 싶다. 네. 그런 고객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플랫폼을 이제 벤더를 넘어가는 것들은 보통 재인스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네. 그래서 레드햇을 쓰시는 분들이 오라클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리눅스를 재인스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라클은 레드햇 환경에서 돌고 있는 레드햇 리눅스에 대한 서포트를 오라클이 그대로 가져다가 오라클에서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환경 자체를 그대로 가져다가 오라클이 서포트를 할 수 있고 거기다 케이스 플라이스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레드햇 고객은 레드햇 그 환경을 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태생이 같은 거니까 어차피. 예. 네. 자, 이제 질문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잠깐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예. 돌아왔죠. 네네. 지금 뭐 저희가 고객을 만나서 많이 듣는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목표로 삼죠 저희가요. 그래서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무중단 커널 업데이트라는 제품을 인수를 했고요. 이러한 제품은 이제 프리미어 서포트 고객한테는 별도의 비용 없이 네.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레드햇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베이직 서포트를 받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를 컨택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네. 어떤 트라이얼 키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신다 네. 이 서포트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바로 오라클 리눅스로 그 플랫폼을 그대로 이전해서 서포트를 오라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고객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중요도를 생각하셔서 네. 이런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요.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YOUNG입니다. 예. 이제 JUNG JUNG 점 점 X 점 X X X 점 점 KIM 네. 예, 오라클닷컴입니다. 이거 김용중이 또 있어서 X를 한 겁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 아마 동일한 영문을 쓰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X가 들어갔고요. 예, 지금 현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세션 게스트신 김용중 선생님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질문 말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지원문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문 저희가 하겠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먼저 하신 분부터 먼저 볼까요? 오춘택님, 케이스플라이스를 사용하면 기존 서버 시스템 관리자가 유지보수 시간과 서비스의 질을 얼마만큼 개선하여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지요? 케이스 프라이스를 이용한 이제 코스트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타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굳이 다운 타임을 잡아가면서 굳이 소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면 다운 타임 없이 보안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세이빙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해커나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고객 정보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은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한 코스트 다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같은 회에서 예. 연간 이제 한 평균적으로 87시간의 예. 다운타임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물론 업종이나 회사가 다 다르겠지만 87시간보다 다운타임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리눅스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러한 시간들은 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보더라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객 사이트에 가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더라도 네. 이러한 이제 케이스 플라이스나 그런 기술 없이 어떤 드라이버의 문제라든가 네. 이게 심각하게 어떤 그 DB나 어떤 워크로드가 상당히 큰 거를 돌렸을 때 행위나 그런 것을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소프트 쪽에서 오는 것들은 커널을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그럼 네. 그 안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드라이버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들이 해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다운타임을 통해서 DB에 대한 정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보정해질 서비스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 결코 뭐 좀 네. 외국에서만 있는 다운타임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거 약간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리눅스가 예. 지금 되게 오픈소스 리눅스가 상당히 어쩌면 큰 흐름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걸 해보면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IT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이제 리눅스를 이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익숙하게 거기다 시간을 쓰는 것이 이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뭐 대학이나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유닉스 교육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리눅스 교육도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리눅스나 뭐 레드햇 리눅스나 그런 것들 벤더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교육센터에서도 많이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서티피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받으시고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취업을 하시거나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치규님, 케이스 플라이스 업트랙 툴로 변경된 기능의 레퍼런스를 커널 스레드의 스택 내용 확인은 가능한지요? 커널에 대한 그 스택까지는 지금 커맨드 라인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케이스 플라이스 커맨드 라인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이 업트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라는 리스트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스택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뎁스 있는 하이 네. 레벨의 어떤 트래킹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김재준님, 패치나 업데이트 적용 후에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리부팅해야 할 경우 케이스 플라이스를 이용해 적용했던 패치나 업데이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내용이 이제 그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상에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네. 디스크 상에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네네. 디스크 상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YAM 커맨드와 같은 패키지 관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커널을 디스크 상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리부팅 될 때는 그 커널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YAM을 통해서 커널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케이스 플라이스만 가지고 업데이트 메모리상에만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면 케이스 플라이스 설정 파일 중에 보면은 리부팅 후에도 같은
업데이트를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옵션을 yes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시스템이 리부팅 될 때 오리지널 커널이 먼저 올라오고 네. 예전에 제가 했던 케이스플라이스 업트랙을 통해서 했던 그러한 보안 패치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리부팅 하더라도 네. 기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환님, 리눅스 OS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네. 예, 지금 리눅스 OS는 오픈 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거는 GPL 정책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고객분들이 서포트를 받기 위한 저희가 연단위 서브스크립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영진님, AIX에서 오라클 DBMS 운영 중인데요. 오라클 리눅스로 손쉽게 이전 가능한 툴이 별도로 제공되는지요? 유닉스에서 이제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U2L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별도의 조직이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네. 기술을 제공하는 이제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DB를 어떻게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이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새로 인스톨하고 DB 데이터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한테 컨택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네. 저희 자료라든가 네네. 담당자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네. 심도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영진님은 이따 아까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영진님께서 CentOS에서도 액세스 키가 있다면 케이스플라이스를 적용 가능한 것인지요? 예, 저희 오라클 리눅스 서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RPM 기반의 리눅스이기 때문에 RPM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드햇 리눅스나 센토스나 오라클 리눅스 세 개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레드햇을 사용하는 고객이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도의 재설치 없이 그 고객의 플랫폼을 그대로 오라클에 가져다가 서포트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센트OS 고객. 센트OS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기술 지원 문제가 제일 고민이 되죠. 네. 큰 크리티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군가가 커널 소스를 보고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포트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경우도 센트OS를 그대로 가져다 오라클이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센트OS 고객도 오라클 리눅스로 뭐 그 서비스를 스위칭을 한다고 하면은 네. 케이스 프라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행년님, 커널 메모리 사용해서 스위칭을 하는 것인데 기존 리눅스 커널보다 커널이 메모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도식에 나온 것처럼 기존 커널하고 신규 커널을 비교를 했을 때 변경된 분만 저희가 메모리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 영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 수는 있겠죠. 네. 뭐 1년이 됐든 아니면 한 2, 3년이 됐든 한 번도 리부팅을 안 하고 네. 케이스 프라이스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패치를 한다고 하면은 메모리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그 전체적으로 PM이나 정기 PM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케이스 프라이스에서 적용한 거 말고 디스크 레벨의 패치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오리지널 커널 자체가 새로 적용받은 신규 커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이제 케이스 프라이스를 통해서 더 새로운 패치들을 또 적용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라클 웨비나 데이 첫 번째 세션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설문에 마저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 오늘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시부터요. 지금 2시 56분인데요. 3시 너무 받다가고 3시 5분서부터 9분 후입니다. 3시 5분에 여러분 이 방을 나오셔가지고 지금 토크아이티나 전자신문 UTV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입장했던 거기서 두 번째 세션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엔지니어링 앤 컨스트럭션 산업에 있어서 요새 이슈라든지 그런 것을 IT 플러스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분야의 ERP 쪽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 세션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5분에 두 번째 세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